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 들어 눈부신 군사력의 발전을 거듭 이룩하며 나날이 더 강해지고 있지만 아직 크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항공모함의 눈화자, 합동교전 능력 CEC의 핵심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해상형 항공모함 탑재 조기 경보 통제기인데요. 지상에서든 해상에서든 아무리 강력한 고성능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 해봤자 직진하는 레이더 전파의 특성상 지구는 둥글다는 점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해상 조기 경보기의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 데이터 링크로 통합된 합동교전 능력 CEC 혹은 통합 유격 개념인 NIFC과 같은 것들이죠. 장차 우리의 항공모함 CVX의 함재기가 될지 모를 F-35B와 KF-21 네이비는 고성능 AESA 레이더를 가지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 조기 경보기로 쓰는 건 어떨까 생각해봤지만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외에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영국의 항모 운용 개념을 통해 21세기 전장에 맞는 새로운 항모용 조기 경보기 개념을 실현시키려 하는데요. 한국군의 전투력과 방어력을 최소 10배는 더 끌어올려줄 가비밀 무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상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모를 운용하는 국가들에게 있어 더없이 중요한 것이 바로 항모용 해상 조기 경보기인 이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의 이는 1964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노익장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560km의 탐지 거리를 가지며 스텔스기조차 잡아낼 수 있는 온갖 탐지 장비와 최신형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미 해군 함대의 중추 역할을 맡는 조기 경보 통제기가 되었는데요. 계열의 조기 경보기들은 우리 한국 공군에서도 사용하는 조기 경보기인 E-737이나 미 공군이 사용하는 조기 경보기 E-3보다 너긴 담재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해상용으로 개발된 기체이기에 파장이 긴 전파를 사용해 굴곡이 없는 해상을 감시하기 때문인데요. 산악지대처럼 굴곡이 많은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 이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기에 애초에 대한민국 공군은 조기 경보기에서 이를 제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에서 사용되는 이의 조기 경보 통제기는 갈수록 그 중요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이 선보이겠다고 하는 항공모함 CVX에 이와 같은 이의 조기 경보 통제기에 대한 개념이 빠져 있어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향모전단의 가장 우스운 적은 적이 날리는 수십 수택파대 대함 미사일 사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들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 확강한 방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 알레이 버크그 플라이트 LL 구축함의 최신 AN-SPY-6M AMDR 레이더, 그 중에서 37개의 모듈을 가진 버전은 레이더 반사 면적인 RCS 수치가 고작 0.001급인 F-35, 같은 스텔스기를 무려 33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강 방공항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탑재된 AN-SPY-1D 레이더도 적이 항공기를 약 320km에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925km 밖에 있는 탄도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어도 수상함으로 쏘는 40km 밖 수평선 너머에 있는 목표물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늘에 떠서 560km 밖에 있는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링크로 보내주는 20조기 경보 통제기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쪽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제거하는 길체인 임무에도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에도 수평선 너머에서 이를 감지하고 타격하기 위해 조기 경보기와의 합동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점을 알기에 우리 공군에서는 E-737 PSI 조기 경보기 4기를 도입했고 2차 조기 경보기 사업에 선정될 경우 2기를 더 추가 구매할 계획인데요. E-737 PSI는 메이저 레이더라 불리는 전자식 신형 레이더로 360도 모드에서 최대 481km의 범위를 탐지 및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우리 군의 작전 수행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를 구성하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EV-35는 지상에서 발진하는 공군의 조기 경보기이기 때문에 먼 대양으로 진출하는 우리의 항공모함 전단을 따라다닐 수 없다는 점인데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공모함을 노리는 적의 대함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도 교천출 최대한 광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항공모함 전단의 조기 경보 통제기의 존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항모 전단 중 조기 경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황제기끼리의 전투가 벌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조기 경보기가 있는 쪽이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함재기가 F-35B 같은 스텔스 전투기라면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레이더를 끄고 전파 침묵을 유지한 채 조기 경보기의 도움을 받을 경우 적이 대응하지도 못할 정도의 강력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의 연안에서만 작전을 할 경우 E-737 조기 경보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이 도입할 P-8A 해상 촉해기의 구매 태역에 MIDS-JTRS 단말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아 우리 해군의 합동교전 체계 CEC의 중추를 알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현재 우리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배치 1과 배치 2, KDDX 호위함, F-35A와 F-15K, E-737에는 미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인 링크 16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플랫폼들이 가진 MIDS-JTRS에 파형 장입 카드를 삽입할 경우 이들 모두가 연계되어 한국 해군은 CEC 교전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은 연안에서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무기가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막강한 육군 전력과 강력한 공군기들 그리고 엄청난 화력을 가진 미사일 전력을 가진 우리의 땅 한반도는 사실상 항공모함 전단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불투명모나 다름없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도 완전히 폐기된 지금 방어를 위해서는 오히려 SLBM이나 TICBM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갖추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항공모함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300에서 400m 정도 크기를 가질 뿐이며 이를 호위하는 항모 전단 전체도 광활한 태평양에 숨으면 어디 있는지 생각보다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모 전단은 적이 허를 피르는 공격용 무기라고 봐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군이 항공모함 CVX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한국 해군의 영향력을 높여 미국, 일본, 영국, 인도 등의 함대와 함께 대양에서 해상 수송로를 지키거나 더욱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속셈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내에 아는 군사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륙과 10나라의 항모 전단에 맞서 우리의 항모 전단 이상을 남을 수 있으려면 너와 크고 강한 항공모 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항공모함의 크기에도 이해를 받아들인 것인지 최근 MADX 2021에서 모습을 드러낸 현대중공업의 CVX 항공모함은 만재 배수량이 거의 5만 톤에 가까운 말만 경항모지 사실상 중형급 항공모함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스키점프대를 가지고 있어 20여 기 이상의 F-35B를 단거리 이함 및 수직 이착함시키는 방식의 STOVL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사갑판을 채용하고 있어 이를 조금만 개조하고 어레스팅 기어를 탑재하면 F-35B를 단거리 이함시키고 강제 착함 장치를 사용해 착함시키는 STOVL 방식의 항공모함이 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게다가 스키점프대가 탈착이 가능한 모듈식인 것을 보아 추후 강력한 사줄기로 함재기를 이함시키는 CATOVAL 방식으로 개조될 여지 또한 남겨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CATOVAL 방식으로의 전환은 막대한 비용과 관련된 지식, 경험이 필요한 반면 우리 군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우선 STOVAL 방식의 항모 정도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이 STOVAL 방식의 항공모함도 ED 조기경 보통 제기를 운용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STOVAL 방식으로 운영하려면 추력대 중량비가 0.9 이상이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추력대 중량비란 엔진의 추력을 중량으로 나눈 값인데 오래된 항공기인 이의 추력대 중량비는 0.32콰이지 정도라 사실상 STOVAL 항모에서 이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함이 가능하다 해도 20톤 이상인 항공기를 강제 착함하게 하려면 간판의 길이는 280m 이상 나와야 합니다. E-ED 조기 경보기가 이함할 때의 중량은 23.391kg 정도이기에 전장의 길이가 270m인 현대중공업의 항모도 전장의 길이가 263m인 대우조선해양의 항모로도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2002년부터 이의 제작사인 노스롭 그루먼이 영국의 항모에 제안하기 위해 STOBAL 버전 2를 연구하기로 했지만 2를 이륙처길이면 엔진 출력을 261에 가까운 출력으로 올라고 날개도 새로 설계해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모용 조기 경보기로 어떤 것을 운용해야 할까요? 우리 한국 해군이 당장 해외에서 구해 운용할 수 있는 헬기형 조기 경보기로 영국의 크로네스트 조기 경보 헬기가 있습니다. 이는 영국 해군의 시킹 조기경 보험기에서 서치워터 레이더를 개량한 서치워터 2000 레이더와 서버스 임무 장비를 탑재한 헬기인데요. 이 조기 경보 헬기는 가격은 저렴했지만 성능 면에서 그다지 놓지 못했습니다. 크로네스트 조기 경보서리는 강력한 3기의 안전을 사용했지만 기체 측면에 답재된 묵직한 서치워터 2000 레이더가 콘저항으로 작용해 작전 시간이 불과 3.5에서 4시간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속 185km 정도의 순항승로를 잔체했음피 코네스트 조기 경보를 이는 앞에서 고작 100km 앞을 탐지할 수 있을 분야기에 항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적되었는데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먼은 F-35의 레이더로 사용된 AN/APG-81 AESA 레이더와 IFF 및 냉각 체계와 통합해 300kg 급의 포대 형태 레이더를 장착한 멀린 HM-1 헬기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부족합니다. 채공서간이야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들릴 수 있지만 헬기는 특성상 작전 고도가 맞아서 함재기들보다 우월한 레이더 성능으로 전투 시 우월한 탐지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차세대 질화갈륨 소재의 국산 고성능 AESA 레이더를 가진 KF-21의 함재기 버전을 조기 경보기로 이용할 경우 200km 이상의 탐지 거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를 가지고도 제한적인 성능의 조기 경보기로 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초음속 전투기로 막대한 연료를 소모하는 KF-210I 이2대 조기 경보기처럼 6에서 8시간 동안이나 떠있기는 힘들다고 봐야 할 텐데요. 조기 경보기는 교대로 24시간 항모 주변을 감시하며 뛰 있어야 하는데 KF-21을 이런 식으로 운용했다가는 막상 전투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항속거리가 길고 작전 시간 또한 긴 편인 F-15K라 해도 작전 시간이 30분에 불과하며 공중급유를 받는다 해도 90분 정도로 늘어날 뿐입니다. 만약 KF-210I F-15K보다 작전 시간에서 우월하다 해도 조기 경보기로 쓸 수 있을 만한 작전 시간은 나오지 않을 텐데요. 미 해군의 함재기인 FA-18의 뜰처럼 버디 투 버디 방식으로 공중급유를 한다 해도 그 교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어쩌면 개조가 진행될 계획인 영국의 권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 해군은 현재 원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일명 빅센 함재형 무인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STOVL 방식의 항모인 권 엘리자베스급 항모도 사줄기와 강제 착함 장치를 달고 CATOBAL 방식으로 변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센 무인 함재기는 F-35B와 함께 움직이며 부족한 작전 능력을 끌어올려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빅센 우인 함재기에는 감시 레이더를 장착해 조기 경보기로 사용될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크로네스트 조기 경보 헬기의 부족한 작전 고도 제공, 시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방법은 점점 더 무인화되고 분산되어가는 미래 해전 영상에도 걸맞은 변화로 보입니다. 현재 영국은 우리 한국의 항공모함 운용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만약 영국 해군의 빈센 무인 함재기 운용 사업이 대성공을 거둔다면 이 개념을 한국형 항공모함 CVX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한국이 진작부터 한국형 무인 전투기 기술을 개발해왔던 것이 신의 한 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국 또한 영국처럼 한국형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숫자가 부족한 F-358의 작전 능력을 보완하고 조기 경보기의 부재 문제를 해결해 대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은 무인가가 사람이 직접 탑승하는 조기 경보기의 성능을 따라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한국은 미래 전장에 필요한 무인 항공모함의 개념을 이끌어가는 선도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KF-21의 개발을 통해 고성능 AESA 레이더를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